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1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9월 달에도 그 이후에도 승전보를 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3개에서 급상승이 나왔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은 관계로 오늘도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매우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60% 정도는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급상승이 있기 전까지로 차트를 끌어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그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이거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큰 거래량, 이 세 개까지 해서 제가 이 마지막 거는 최근에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는 영상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아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월부터 7월까지 이 횡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오늘 당장 사서 바로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디시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내면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 가지 영상을 만들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주식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요한 가격 구간, 이 중요한 가격 구간은 항상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의미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이 들 때는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 그 이전까지는 한번 꾸준히 시청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지와 저항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을 포착을 하여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사용되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대역으로 사용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위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은 7,400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N자 반등의 모양으로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익을 크게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이익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늘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 구간을 조금 짧게 체크해 보자면 7,960원 부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봉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8,000원 부근이 매우 중요한 가격 구간으로 작용할 것임을 벌써부터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지지와 저항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 손절폭이 너무나 커지고 이익 또한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8,0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노선은 이 정도가 되면 익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7,600원 부근인데 아예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게 8,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잘 하고 상방으로 더 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과 함께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휴맥스 홀딩스 이미 급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휴맥스도 이제야 출발을 하는 듯합니다. 보시면 역시나 역배열 구간에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시에 저항대역은 고정되어 있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삼각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며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들이 상당히 밀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는 강한 양봉으로 거래량과 함께 상방으로의 고개를 확실히 돌려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약간 컷이 짧긴 한데 5,300원 가격 부근, 5,27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널널하게 종목을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5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으로 또다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니 이 두 부분을 이탈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제형 솔루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의 거래량이 튀어나온 것이 세력의 이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래량이 터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서 눌려 있었음에도 특정 구간을 지켜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보다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한번 그린 다음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까지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이 상당히 밀집되는 모양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탈한 거래량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상방으로 고개를 돌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갭상승을 하여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찔러준 다음 거래량과 함께 이전의 악성 매물들을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1,080원 부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갭 부분은 오늘 종가 부근인 1110원 부근까지는 메꿨지만 이 밑에는 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종가 부근을 잘 지지하면 바로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눌려서 108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핵심만 짚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전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컨텐츠로 제작했던 내용들과 아직 영상 제작을 진행하지 않은 지지와 저항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스틸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약간 큰 상승이 몸통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것이고 지금까지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거래량이 분출된 거래량이 없고 저는 아직까지 이탈된 거래량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1차로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이 아래에서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 밑으로 살짝 떨어져서 조정 구간을 주면서 상승 박스권을 만약에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이 지지대역 구간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이고 이번 주 캔들로서
조금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현재 거래량 흐름이 이탈된 거래량이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역시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잘 지지한 다음 새로운 역대급 거래량 버금가는 거래량을 넣어주었던 이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위에서 저항대역 근처에서 악성 매물을 해소해주려는 모습을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눌려서 지지대역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 다음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이 박스권의 저항대역 부분을 뚫고 위로 몸통으로 세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과 같이 현재 구간에서 1차로 매수를 한 다음 앞으로 만약에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익절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밑으로 조금 눌린다면 추가로 매수를 진행하여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늘린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것이 없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켜주는, 크게 보았을 때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신 구독자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자리 잡아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은 정배열을 그려주기 위한 과도기 구간에 있으며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최근 수평 구간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매우 예쁜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을 한번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려보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린 다음 조금 더 짧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나 했더니 밑으로 꺼져서 마지막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가격 구간 중에서 중요한 가격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1180원 부근이 되겠으며, 이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만간 1400원 부근까지 올라타는 모습을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다가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최근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거래량은 이탈한 거래량이 아니라는 것이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으며 강하게 한번 보라색깔 화살표와 함께 상승이 나온 다음 눌렸을 때 그 부분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니지만 그 위에 정배열 구간에서 잘 눌려주면서 삼각수렴의 모양을 보이다가 N자 번등이 나올 것처럼 오늘 급상승을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음봉이지만 실상은 양봉인 이러한 속임수 캔들은 언제나 세력의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최근에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확실히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유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것이 바로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박스권, 이번 박스권은 상승 박스권이 될 텐데 이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시면 지금의 이러한 크게 보이는 상승은 사실은 큰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주봉상에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는데 장기이동 평균선 하락세가 최근 수평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바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가격 구간은 첫 번째로 1200원 구간이 될 것이며 다음 중요한 가격 구간은 1300원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한다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큰 가격 변동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박스권에 갇혀서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를 매우 완만하게 만들었으며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데 차례차례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에 대한 영상은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현대퓨처넷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10년이 된 종목인데 장기이동 평균선을 타고 큰 상승 한번, 큰 하락 한번, 소소한 상승 한번, 큰 하락 한번, 빠르게 코로나 때 상승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최근에 삼각 수렴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유입된 것이 나갔다고 판단이 되지가 않는 자리에 있으며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딱 보기에도 이탈된 거래량이 없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들어와놓고도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며 주봉상에서 종목을 보았을 때 완벽히 상승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 얼마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종목을 크게 살펴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크게 넣어주었는데 아직도 그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의 캔들, 그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이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은 자리에 위치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 따라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림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진공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을 그렸던 게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를 상승 구간으로 바꾸고 눌림 주간을 주던 그때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됩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고가로 찔렀던 가격 부근인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이 구간을 빠르게 상승 돌파를 다시 하여서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아직까지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게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코넥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소실된 거래량은 역시나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하락 매집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100원 부근까지 올라가 주게 되면 좋은 흐름이라고 빠르게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 어버버되는 모습을 보이고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전저점을 이탈할 때 조금 물량을 덜어낸다거나 손절을 아예 완벽하게 해버린다거나 하는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것이 없고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잠시 그 추세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상방으로의 고개 돌림을 하는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들려보시면 상장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역시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정배열 구간에서 이동 평균선 위에 눌려주는 모습을 보일 때는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안에 갇혀서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결정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을, 가장 첫 번째 종목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 이동평균선의 비밀, 주가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이 세 가지 영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게시하였던 영상들을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의 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